보고서는 바텍, 그 다음에 테이펙스, 포인트모바일, FNC엔터, 코에패션까지 총 5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텍부터 보시죠. 네, 바텍은 치과용 엑스레이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자, 매출액은 985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1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1%, 12.7% 증가한 수치고요. 매출액은 비슷하지만 영업이익이 소폭 하회할 예정이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4분기에 발생하는 성과급과 일회성 비용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덜어낸다면 견조하거나 혹은 소폭 상회를 할 수도 있는 수치입니다. 자, 역대 분기 최고 매출액을 달성을 했고요. 북미, 유럽이 성장한 것을 큰 반영이 되었습니다. 성장세는 계속 지속될 예정이고요. 수익성이 양호한 3D 신제품 매출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수익성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유사업체들도 7.9배의 PER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니죠. 국내 업체들은 이제 평균 13배를 갖고 있어서 지금 해당 바텍 업체 같은 경우에는 7.9배밖에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오스테 임플란트가 좀 문제가 좀 생겼기 때문에 이 대장주가 좀 사라지면서 업체가 이 업종 섹터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약간 기회가 되어서 그 예하에 있는 레이라든가 레이언스, 인바디, 뷰옥스 그리고 바텍까지 좀 다른 종목들이 좀 대장주로 올라갈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언스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고서를 올려드린 적이 있으니까요.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테이펙스고 오늘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한솔케미칼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2차전지 매출액이 933억 원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8%. LG에너지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 내 특수 테이프 소재 독점 공급 지위에 따른 동반 성장이고요. 매년 2차전지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는데 또 올해도 계속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통형 외에 각형용 특수 테이프도 매출 확대하고 있고요. 2023년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고성장을 보일 회사입니다. 자, 2차전지 매출이 확대될수록 이익률도 대폭 개선이 가능하고요. 친환경 소재인 하반기에 제주 지역 매출도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그 2차전지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여기 옆에 조그마한 차트를 먼저 보시게 된다면 올해 4월부터 사실 이미 한 차례 올랐고, 또 7월에도 한 차례 올랐고, 10월에도 한 차례 올랐고, 소폭 조정을 받다가 지금 다시 조정이 나왔다가 오늘 올라간 것인데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점유율도 이미 좀 올라가고 있고, 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동반자이지 않나 싶고, 물론 LG에너지솔루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가가 좀 무너진다면 테이펙스도 같이 좀 무너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은 상당히 좀 디커플링이 나는 상황으로 좀 갔기 때문에 테이펙스는 일단 실적만 좀 잘 나오면 되지 않을까 싶고, LG에너지솔루션이 점점점 해외 합작사들과 굉장히 많은 파트너십을 맺고 합작 범위를 세우고 점유율 점점 키워간다면 테이펙스도 어마무시하게 성장할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마존을 등에 업은 포인트모바일입니다. 사실 포인트모바일 이 보고서 거의 기업을 모르기 때문에 이 보고서만 보고 이거 하지 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뉴스 영상으로 올리진 않았지만 이 포인트모바일에 대한 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 좀 괜찮더라고요. 예, 아까 위에는 테이펙스는 LG에너지솔루션이 최대 고객사고 굉장히 중요한 고객사죠. 포인트모바일은 아마존하고 거의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고객사는 아마존이고요. 2월부터 기존 이커머스에 공급되던 자사 제품이 오프라인 계열사에게도 확대 공급될 예정입니다. 자, 29개국에 진출해 있고요. 2,500개의 물류센터를 운영 중인데 산업용 PD의 규모는 약 8천억 원 수준입니다. 연간 2,600억의 규모의 구매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튼 소모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올해부터는 본격화되는 아마존의 오프라인 백화점 사업에도 역시나 추가 공급이 이어질 것입니다. 2020년 7월에 이루어진 아마존과의 공급 계약이 24년 내에 조기 달성할 것을 보고 있어서 또 추가 공급을 맺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체결 당시에 구매액에 상응하는 신주 인수권도 부여를 했습니다. 아마존이 행사 시에는 2대 주주에 좀 오르게 되고요. 아마존과의 오프라인 매장 사업 확대라는 굵직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향후 신규 고객사의 확보에 따른 추가 성장 여력 역시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마존하고 이제 공급 계약을 하는데 왜 이 자사의 주를 줄까요? 그거는 좀 모르겠지만, 네, 구매 금액에 상응하는 신주 인수권을 주었다. 네, 어쨌든 왜 그런 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강한 좀 파트너십을 맺는 거겠죠. 네, 우리가 계속 이만큼 팔아줄 테니 너네 그 기업을 좀 달라, 지분을 좀 달라, 이런 거로 좀 받아들여야겠죠. 네, 자, 이외에도 카시오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회사들,
매출도 있고 여기 다른 회사들도 있고 좀 해외 업체고 제가 좀 발음하기 좀 어려워서 발음 좀 잘 못하겠지만 이런 회사들도 있고 26개국에 196개 글로벌 영업망을 통한 수출 물량도 대기되고 있고 또 이연 물량도 있었고 뭐 계속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믿고 좀 투자를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테이펙스가 주목을 받았다면 모바일 포인트 모바일이 만약 증가하지 않았다면 포인트 모바일에 집중을 주는 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FNC 엔터죠. FNC 엔터. 예, 그 CN블루와 지금은 뭐 해체됐지만 이제 AOA가 있었던 이제 소속사이고 지금은 이제 SF9과 그다음에 P1 하모니, 예, 요 기업이, 요 그룹이 좀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현지 오디션을 치러가지고 일본에서 데뷔할 예정인 그룹도 있고요. 또 드라마 예능 제작사를 좀 접고요. 드라마 제작사를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로 갈수록 드라마 제작사를 하려고 한다. 네. 그래서 사실 FNC 엔터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이 회사가 좀 뭐 그 메타버스 뭐 이런 걸 같이 한다 그래서 좀 올라갔었던 걸로 기억을 살짝 하고 있는데 아니 기억이 좀 잘못됐나요? 이게 주가가 중간에 급등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사실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사실 뭐 이렇게 크게 회사에 다니는 게 별로 없고 또 이제 전통적인 이제 K-팝 시장에서 사실 좀 그룹들이 좀 대표 그룹들이 좀 약하죠. 예, 대표되는 그룹들이 약하고 그래서 다른 길로 좀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따가 좀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고요. 네, 코엘 패션입니다. 네, 코엘 패션은 여러 번 그 신문 기사에도 실리고 또 여기저기서도 인용이 됐듯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의류 사업에서의 CMO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ODM인가요? 네. 어쨌든 매출액이 2,897억 원, 영업이익이 376억 원으로 부합하는 실적을 갖고 왔고 홈쇼핑 내에서도 주요 언더웨어 부분의 시장 지배를 보유하고 있어서 시장 대비보다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자, 소매 판매가 8.6%를 했는데 패션 사업부는 12.1%를 상승했기 때문에 무려 4%나 시장을 뛰어넘습니다. 자, 온라인 의복 시장 성장 추이가 지수가 작년에 2번이나 바이러스 출현으로 무너졌지만 좀 코로나 이전 수준은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좀 고무적이고 근데 요즘에도 이제 보복 소비가 이제 뭐 다른지는 잘 모르겠으나 경기 방어 특성을 갖고 있는 투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요것은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도 좀 차트는 좀 봐야겠죠. 여러 번 좀 회자가 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상으로 좀 많이 고밸레이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텍부터 보시면 오늘 상승했다가 쭉 빠졌고요. 네, 일봉상으로는 조금 바닥이고 주봉상으로도 고점 대비 좀 많이 내려왔고요. 자,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조금 가파른 상승 이후에 완만한 조정세인 거 이거 가파르다고 하기도 뭐하고 또 완만하게도 또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지금 딱 요때 요 전고점 지금 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를 반등 찍고 올라가느냐 여기도 있었기 때문에 또 이거를 뚫고 내려가느냐 이게 중요해서 아무래도 최대 이익이 아직 영업이익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확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주가상으로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영업이익 매출액 올라갔고 영업이익 뭐 조금 소폭 왔다 갔다 했지만 올라갔고 좀 퐁당퐁당이긴 하네요.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퐁당퐁당이긴 한데 8%의 PR 네 이렇게 갖고 있고 4분기 최대 매출인가요? 매출은 최대네. 매출이 최대. 네 요거 영업이 근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라고 하는데 그죠? 저희가 보고서에도 읽었지만은 연매출 네, 뭐 요거는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좀 가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성장 매출이 나쁘진 않겠죠? 나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일회성 비용을 빼주고 봐줄 것인가 아니면 포함해서 봐줄 것인가에 따라서 좀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네요. 그래서 바텍은 조금 두고 봅시다. 네, 좀 두고 보시고 어쨌든 지금 뭐 오스틴 임플란트도 지금 거래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게 좀 풀려서 좀 잘 올라가야 바텍도 같이 이제 끌어주는 종목이 있어야 가는 거고 지금 딱 시총이 기로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5천억 기로에 코스닥 시장에서. 그래서 5천억 넘으면 이제 꾸준히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좀 보고 싶지만 좀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자 3개월이면은 3개월 전에는 많이 높았었네요. 요때가 고점이군요. 46,000원, 10년 전 5만원, 46,000원. 요때가 고점이네요. 요때가 주봉상으로 요때가 고점. 요때가 사실 거의 고점이네요. 지금 저기를 넘을 수 있을까 이제 그건데 뭐 실적은 일단 잘 나왔으니까. 실적 일단 또 잘 나왔고 앞으로 잘 나온다고 했지만 일단 좀 지켜봐야죠. 네, 그 다음이 이제 테이펙스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른 테이펙스. 네, 오늘 8.9% 사실 뭐 장 시작하고 나서 1시간 정도까지는 11%까지 거의 찍으면서 외국인이 엄청나게 샀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재무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쪽으로 보시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게 보이고 PR도 15배 정도밖에 되진 않았고 또 특징주로서 금상 인상 시기의 실적주라고 되어 있고 어쨌든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 또 한석케미칼이라는 든든한 이제 자회 모회사가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게 좀 가능할 것 같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타이밍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오늘 살짝 반등 주고 덜 올라갈 것이냐, 계속 올라갈 것이냐, 이게 문제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하고 디커플링이 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의문인 거죠. 오늘은 LG 에너지솔루션이 내렸지만 내일은 LG 에너지솔루션 올라간다면 이 테이프엑스 과연 올라갈까? 라는 것이죠. 물론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당연한다면 특수 테이프를 이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속적으로 실적이 올라가겠지만은 이게 주가에 반영이 온전히 될까? 인 거죠. 이때부터도 계속적으로 지금 반영이 올라온 것 같은데, 물론 전 늦게 하지만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거, 이미 다 반영된 거 아닌가. 물론 고퍼는 아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오르긴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존의 등은 포인트 모바일은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조용했고, 이만큼은 지수가 무너졌을 때 떨어졌던 만큼만 조금 오른 거고, 오히려 또 조정이 조금 나왔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네요. 7월에 하반기에. 그러면서 다시 좀 상승하는, 재차 상승하려고 하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 같고, 2020년 12월에 2년 전에 상장을 했던 기업이군요.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상장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상승을 했다가 쭉 주가가 여태까지도 단 한 번도 제대로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주식이고, 아마 올렸던 분들 굉장히 좀 마음 아프셨겠지만, 그래도 2020년에 상장을 해서, 이때 뭐 잘 다졌던 것 같은데, 2021년도에 매출액 2배, 영업이 100배, 거의 100배죠. 굉장히 좋은 회사네요. PR 좀 다소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에 공모했던 이거보다는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2년 전 공모가가 15,000원이다 보니까 뭐 그 가격대에 대비해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럴 거라면 테이펙스보다 모바일 포인트가 더 좋다고 보고요.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저는 포인트 모바일 굉장히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가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물론 PR이 다소 지금 높게 설정은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과연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낮다고 보거든요. 이게 좀 잘못됐다고 좀 보이고, EPS가 좀 떨어졌군요. EPS가. 근데 작년에 왜 적자였을까요? 그리고 뭐 LT 이쪽으로도 또 뭐가 있고, 여기도 이제 아마존 2대 주주로 이제 등극했다고 여기 더 되어 있죠, 교부에.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포인트 모바일을 매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네요.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어쨌든 아마존하고도 계속적으로 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뭔가 포인트를 하나 잡고 가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엘 패션 한번 보시면, 혹시 또 이게 자세한 내용 알고 계시면 댓글로 좀 적어주십시오. 포인트 모바일에 대해서.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 일봉상으로 좀 들어 올려진 상황이고, 조봉상으로도 이때마다 실적 강세로 주가들이 한 번씩 뻥뻥 떴던 기업이고, 느리지만 우상향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벌써 7,000원이 된대요, 이제. 여기 라이센스 계약도 좀 하고 있고, 자사춘 처분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좋은 회사. 굉장히 좀 좋은 회사. 매출액 점점 올라가고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PER 9배. ROE 21%.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간 뭐랄까요, 느림의 미학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조정이 좀 나올 때, 그죠? 이렇게 좀 말도 안 되게 좀 조정이 나올 때, 그럴 때 한 번씩 좀 매수를 좀 해보셔라라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나중에 조정이 한번 온다면 이 5,000원 장세까지는 오지 않을까? 6,000원? 6,000원 정도? 6,000원 정도 도달하면 한번 매수해 보시기 바라고, 지금 사실 매수하기 좀 애매하죠. 그래서 코에패션은 6,000원 정도부터 좀 매수를 좀 하시는 전략으로 조금 기다려 보심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제일 이제 이게 아닌데, 제일 관심이 없는 FNC 엔터 한번 보겠습니다. FNC 엔터 같은 경우에 오늘 1% 상승을 했고요. 거래도 없고, 좀 미미합니다. 주봉상으로 한번 확 끌어올렸던 것 같은데, 10월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18년도 살짝 올렸고, 10월에 뭐가 있었죠? 니주, 제2의 니주 강세. 한번 볼까요? 아까 말했던 그 걸그룹 런칭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엔터주도 올라갈 때 한 번에 또 같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뭐가 없어요. 제목표 보시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FNC 엔터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삭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거는 보고서를 정말 약간 돈 받고 만든 그런 느낌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FNC 엔터까지 포함해서 봤고요. 제가 제일 유심 있게 봤던 건 포인트 모바일, 그리고 코엘 패션, 바텍, 그리고 테이펙스입니다. 테이펙스는 가는 말에 타시는 거기 때문에 그 가는 말이 끊기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어느 정도 수용이 되신다면 투자를 오히려 과감하게 진행하시고,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포인트 모바일 이런 기업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